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에는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18세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되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 기호 0번 저에게 투표해주세요. 후보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치는 모습을 미디어를 통해 혹은 공원, 지하철역 주변 등에서 본 적 있으시죠? 이런 행위가 바로 선거운동인데요. 이 선거운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선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벽보를 붙이고 현수막을 만들어 잘 보이는 곳에 붙이기도 하고 명함을 나눠주고 유세 차량을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는 모두가 바로 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또한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모두 선거운동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에 관해 단순하게 내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정당이나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권자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교사, 공무원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가 아닌 18세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거 사무원 활동과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거운동은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 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선거운동 문자가 대량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송되면 선거가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에 한해 전송 횟수를 정해 문자 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죠.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5개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는 없으며 전화를 이용한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만약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즉 불법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과 같은 주변인을 헐뜯거나 거짓 사실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게 되면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실이나 기숙사 등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교실, 기숙사 등과 같이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 연속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2곳 이상의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특정 후보자 혹은 정당을 나타내는 옷이나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어깨띠, 표찰,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하거나 기념품,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도 안 됩니다. 교내 동아리 등 단체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발표되는데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후보자나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질서를 해치는 일이 되는데요. 이 경우 그 여론조사를 공표한 측도 처벌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누구에게든 선거와 관련해선 식사나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부모님이 선거에 출마하여 친구가 잘 부탁한다면서 10,000원어치의 간식을 사줬다면 최고 50배인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거나 겪었을 때 이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 내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달라지지만 포상금의 최고액은 무려 5억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선거법 위반 행위는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고 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처음 받은 내 소중한 한 표를 당당히 행사하세요.